윗분들은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나는 소통 충분히 하고 있는데? 같은 양의 소통을 할 텐데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네요. 근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네. 요새 잘 지내? 막 그랬을 때 네,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오피스 트렌드 이 키워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 있을까요? 밈에서 찾았어요. 점점 더 트렌드는 저는 소통에서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공간에 숨겨진 심리와 문화를 읽는 오피스 코드. 저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퍼플식스 스튜디오에서 사무환경을 연구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 트렌드입니다. 오피스, 사무 환경에도 트렌드가 있다라는 이 개념부터 조금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네. 디자인이나 뭐 스타일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편인데요. 네. 오피스는 좀 다릅니다. 특이하게도 네.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다, 금융업이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를 견인하던 산업이 바뀌어 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IT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그 시대의 핵심 산업에서 가장 요구가 많이 되는 그 역량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로 오피스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데 여기에 트렌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건 이건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사티나 나델라는 코로나가 우리의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피부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해보고 유연근무제도 해보고 자율좌석제도 해보고 화상회의도 해보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지고도 일해보고 지금은 산업이 변화하는 변혁기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오피스 트렌드 리포트도 저희가 그 시점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올해 오피스 트렌드 이 키워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 있을까요? 키워드를 인파워링 오피스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저도 중간 관리자로서 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나에게도 반성이 되는 반성할 부분이 거리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회사 내에서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파워링 오피스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인파워링 오피스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인파워드 구성원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인파워가 붙었다는 건 힘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주체성을 주는 단어거든요. 정말 흔히 말하는 알잘딱간스 잘하고 네,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 알잘이라는 건 알아서 잘,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알아서 잘하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요새 지향하는 그런 인재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거를 밈에서 찾았어요. 요새 명절 끝나고 나면 도는 짤이 있다고 해요. 네네. 회사 덕후라는 짤인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봤는데 누구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까지는 모두가 회사 덕후가 아니었나. 뽑히기 위해서라도 회사 연혁 한번 그래도 네. 훑어보고 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파워링 오피스는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 열망 이거를 지켜주고 길러주는 오피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인파워드 구성원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네. 인파워드 구성원과 네.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차이가 가장 특징적인 거가 있더라고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전반적인 데이터들이 다 1대1 대화의 양 차이에서 언인파워드와 인파워드의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소통이랑 대화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윗분들은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구성원을 인터뷰해보면 나는 소통 충분히 하고 있는데 같은 양의 소통을 했을 텐데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네요. 윗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네.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나랑 얘기하면서 좀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업무 결과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 네. 이 과정에서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봐야지
그걸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구성원들은 이제 소통이라고 하면 정보 공유, 의사 결정, 뭐 지시나 보고 이런 보고. 예, 일방적인 소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고 네. 많이 했으니까 우린 소통한 거야. 네, 오피스 트렌드가 산업과 결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전에 IT 서비스 산업이 확 터질 때는 네. 창의적인 창발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AI 기술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난이도이고 해법도 이전에 했던 해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게 빠른 소통이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트렌드는 저는 소통에서 대화로 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까지 하려고 하면 공간 오피스에서의 노력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게 거리감이 안 느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오피스 트렌드는 네. 이 소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율자석제라고 해서 평소에 얘기 나눌 기회가 없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옆에 앉아서 인사라도 한마디 하면서 좀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율자석제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벽을 허물고 오픈 임원석이라고 만들어놔서 더 빨리빨리 보고하고 더 자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조직, 그게 중요한 조직에서는 더 중요한 게 맞고요. 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봤을 때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내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도 리더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인파워드가 더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간단하게 공간적으로 그런 걸 좀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꼭지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임원실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위계감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우리 회사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을 해서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실에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실. 네. 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맞아요. 질문 하나 할 용기가 없어서 끝나기도 맞아요. 하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비판받고 끝나기만 하고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 문화에 좀 네. 익숙한 정서죠, 그게 사실. 네, 맞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회의실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내가 어떤 말도 자유롭게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특히 회의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최고 임원분 두 분이 나오셨는데 또 제가 영어로 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너무 긴장되는데. 긴장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회의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소파가 놓여 있는 그러니까 거실처럼 꾸며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높은 분이 들어오시더니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면서 편하게 앉아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파다 보니까 이렇게 각진 자세가 네. 자꾸 흐트러지면서 말이 되게 편하게 나오고 나올 때는 이렇게 한번 안고 나오게 되면서 아 되게 공간이 가진 힘이 빠른 시간 안에 친해지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또 국내 사례에서는 대회의실에 가서 보고 드리는 자리였어요. 네네. 보통 그런 자리는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줄지어서 앉아 그 계시는 분위기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네, 예. 직급대로 앉아 계시는 편인데 네. 그 회사 갔는데 들어갔더니 빈백이랑 똑바로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친밀감이 빠르게 생기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직접 경험까지 하셨으면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운지가 정말 효과적이더라고요. 저희도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의견 충돌이 있거나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도 들어보게 되고 서로 그래서 머리를 맞대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네. 입구에 다 보이는 자리에 소파를 이렇게 뚝뚝뚝 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예. 근데 안 좋은 이게 거예요? 외국 트렌드에선 되게 멋있게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막 대화를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 아무도 안 왔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윗분들이 보시고 일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눈치가 보여서 이들이 앉을 맨날 수 라운지 없다. 앉아 있던
그러던데. 네. 프라이빗하게 시각적으로 조금 가려진다거나 음악이 좀 흘러서 좀 내 목소리가 묻어진다거나 그래야지 대화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라운지를 대화에 맞게 만들 거라면 그에 맞는 라운지 디자인은 또 따로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네. 근데 회사에 따라서 그런 공간을 못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카페를 찾아야 되나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개념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 대화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안 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갑자기 이거를? 그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1대1 대화를 하는 목적이 네. 일과 관련된 1대1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쵸. 팀장님이나 임원분이랑 카페에 가서 만났는데 너 요새 잘 지내? 막 그랬을 때 아, 네, 잘 지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제가 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해도 또 의외로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팁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주제를 던져보는 거군요. 네. 그러면 다른 예로 어떻게 먼저 그 시그널을 줘요? 상대방에게?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차 한 잔 마시러 갈까요? 커피 타임 할까요? 이렇게 채팅을 보내고요. 그렇게 시그널 일단 쓱 네. 차 한잔 할까요? 네, 맞아요. 네. 마음에 뭔가 꿍하고 있는 것 같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요새 무슨 건 하고 있는데 그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 먼저 네. 어떤 주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던지시는 편이고. 네. 내가 해결책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공감이라도 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대화 효과니까요. 네, 저희 팀원들 다 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자기 얘기 정말 잘합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해 주니까 저는 네. 더 대화가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가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솔직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노력도 되게 고맙고. 그렇죠.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요건 좀 궁금해요. 회사에게도 베네핏으로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산업 번역기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를 윗분들, 선배들의 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회사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지켜주고 그걸 할 수 있게 계속 인파워를 시켜줄 때 회사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더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신뢰가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신뢰가 가장 포인트이자 시작점인 것 같아요. 인파워드 구성원을 만드는. 먼저 믿어줄 때 구성원이 변해가는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뢰라는 키워드를 결론으로 도출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다한 얘기는 오피스 트렌드 2025년 버전에 분명히 많이 담겨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리포트 풀버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공간에 숨겨진 심리와 문화를 발견하는 오피스 코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